자, 콩에 이어서 이제 콩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지금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자, 참깨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참깨는 어떤 데 사용을 하나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참깨 잎을 씁니까? 참깨 용도? 참기름. 주로 이제 기름을 짜서 먹죠. 그래서 유료작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유료작물. 근데 이제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지만 살짝 볶아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 조금 같이 해서 이렇게 나물 같은데 뿌리 넣죠. 그죠? 그걸 깨소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참깨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참깨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이제 비닐을 피복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몇 잎씩 파종을 했나요? 보통 뭐 8개, 10개 많이 했죠. 그러면 한두 개 남기고 전부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 소요량이 지나치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다? 봄밭에 바로 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육묘상자를 이용하죠. 육묘상자. 요즘 육묘상자가 이 공이 180개, 190개짜리들이 작은 게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상투를 깔고 거기 종자를 2립씩 정도, 2 내지 3립. 그러니까 요즘 또 이 종자 파종하는 기계까지 나와 있어. 위에 쫙 놓고 쫙 이렇게 하면 호수가 연결 딱 돼서 거기 한 1립 내지 2립씩 쫙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참깨의 발화율을 조사를 해야 돼. 발화율. 내가 소규모로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대규모로 할 때는 발화율이 한 80% 정도 되는 종자다 하면 2개 정도씩 아니면 1개씩 해도 돼요. 1개씩 하면 단점이 20%가 만약에 손실이 생기잖아. 그러면 육묘상자가 뻥뻥 비는 거죠. 그러면은 육묘상자 20%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코스트 비용 면에서 손실이 좀 있다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종자가 100% 발화율이면 가장 좋는데 그게 좀 힘들다. 그래서 2개 정도 파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2개 그 작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핀셋으로 파종을 할 거냐? 아니죠? 기계가 있다 했죠, 요즘. 그죠? 위에서 딱 이렇게 펼쳐가 쫙 깔면은 2립씩, 3립씩 내가 정하면 돼. 그러면 호스를 타고 딱 파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피복은 가장 얇게 이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 답에 옮겨 심기 며칠 전에 파종을 한다고 했나요? 응? 20일에서 25일 전이죠. 여러분들 기록을 전혀 안 하네. 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나? 어쨌든 20일에서 25일 전에 한다. 키는 봄밭에 이식할 때 몇 cm 이상이 돼야 되나요? 5cm 이상이 되고, 아무리 길어도 15cm 넘으면 안 돼. 너무 크면은 이 쓰러지가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자란 게 좋아요. 그러면 봄밭에 옮겨 심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 폭이 있죠, 그죠? 요 폭이 1m 20에서 1m 50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조절해서 요게 3줄씩 심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30cm 조간하고 요거는 20cm씩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일명 소위 쪼그려 앉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럼 기계화 돼야 되겠죠? 대량으로 하니까. 그럼 관절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언스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 냅니다. 여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심는 거 말고 우리가 기계화를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계가 지금 다양한 기계가 나왔어요. 감자 심는 거, 땅콩 심는 거, 뭐 모든 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계를 개발하는데 그 천공되는 거 있잖아. 구멍 뚫린 거. 이 비닐에 구멍이 다 뚫려 있지. 다 뚫어. 그럼 이 종자가 아니고 육묘를 한 거, 요거를 여기다 고자리 꽂는 거예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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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러니까 비닐을 깔면서 동시에 갈 수도 있고, 비닐을 깔아놓고 육묘한 것을 모를 이식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쪼골에 앉아서 하는 농사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은, 자, 참깨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밭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밭 면적이 좀 많이 있다면 참깨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콩도 마찬가지지만 이 참깨는 꼬투리 속에 열매가 종실이 있죠.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꼬투리가 요래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그러면 한 꼬투리에 종실이 몇 개냐? 10개에서 15개 또는 뭐 8개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꼬투리가 만약에 잘 열리는, 잘 개방된다, 탄립이 잘 된다 그러죠. 탄립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할 때 얘가 종자가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전부 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꼬투리가 잘 오픈이 안 되도록, 개폐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탄립이 안 되게 하는 걸 품종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참깨를 수확하고 참깨하고 꼬투리 속에 있는 참깨가 분리가 잘 안 되면 수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잘 안 되다가, 잘 안 열리다가 완전히 수확하고 변식이 완전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잘 개폐가 될 수 있는 품종을 만들면 수확 후 우리가 종실을 거둬들이는데 가장 좋은 품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육종가들은 그 타깃을 잘 정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품종을 만들 것인가, 육종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참깨가 키가 심하게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나요? 잘 쓰러지지. 도복이 문제가 된다. 그럼 도복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나 얘들이 와서 다 못 버리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종실이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잎이 누워 있는데.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럼 키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콩은 키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한다? 그렇지. 콩은 생장 억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면 안 돼. 콩은 치지 말고 순질이게 하는 게 맞고, 친환경으로 하니까. 참깨는 아까 생장 억제제라고 했죠, 그죠? 그 생장 억제제를 처리를 해주면 키가 지나치게 안 큰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깨나 우리 참기름은 우리 식품이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뭐 약재를 친다라고 하는 순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뭔가 좀 거북한 생각이 들겠죠. 그럼 약재를 아예 처리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안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품종적인 차원에서 일단 약재를 처리하지 않고 키가 조금 외성은 드왈프라고 합니다. 작다 이 말이에요. 작은 품종.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키가 작으면 꼬투리가 한 줄기에 꼬투리 개수가 적게 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꼬투리가 달리는 요 범위가 있거든. 레인지가 있는데 마디에서 달리잖아요. 그럼 키가 한 50, 60cm 정도 되면은
꼬투리 개수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30개 이상을 초월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수량이 적어요. 근데 키를 1m 정도로 키우고 나면은 많이 달리면 100개까지 꼬투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키가 그 외성이긴 한데 반외성 세미 드왈프라고 한 70, 80cm.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참깨는 1m 50까지 이렇게 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한 80에서 90cm 정도까지는 키우는 거죠. 내 가슴 높이 좀 되나? 뭐 요 아래 되나? 이건 너무 크다. 요 정도 허리 정도까지만 키우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 꼬투리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단다는 거지. 근데 도보거나 거의 안 돼. 그죠? 일단 품종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꼬투리 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잘 쓰러지지 않는다. 도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품종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 키가 무한정으로 자꾸 크면 꼬투리 사이에 범위 있잖아요. 꼬투리와 꼬투리 사이에 범위가 커져요. 신장이 많이 돼. 그러니까 한 5cm, 7cm, 뭐 많게는 10cm 가다가 꼬투리가 하나씩 있어. 듬성듬성 있다 그러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주 불리하죠. 그래서 품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에 우리 저 경북 김승건 교수님이 그 가셔가지고 추장 대우를 받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품종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는 키는 이만해. 키는 이만한데 열매가 요만해. 한 5cm, 7cm 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 수원 식구 옛날에 가져간 것도 육종도 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만해요. 옥수수 열매대가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도 뭐 한 300g, 400g 되는데 그 나이지리아의 토종 품종들은 한 강냉이라 그러죠. 옥수수. 요걸 한 대를 수확을 해도 10g, 15g 밖에 안 돼. 그러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님, 뭐, 기본이죠. 뭐, 하나님이지, 그죠? 신이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육종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거의 육종법은 어땠느냐? 통상적으로 이제 교잡 육종 또는 선발에 의존을 했죠. 선발은 여러 개 심어 놓고 그 중에 우수한 것을 이제 다시 심는 걸 선발이라고 거기에 이제 조금 어드밴스 된 게 이제 수술에 뭡니까? 꽃가루를 암술의 주두에 옮겨 주는 것.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 잡종을 만드는 것. 그게 교보의 육종의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뭡니까? 지금 유전자 조작하는 거잖아. 소위 요 부분 이제 핵 속에 유전자가 있죠. DNA가 있죠. 여기다가 DNA가 하는 역할을 다 알아. 뭐 ATGC 쭉 있으면 여기서 요까지는 열매가 커지는 거. 여기서 요까지는 열매 개수를 결정하는 거. 그게 유전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수량이 개수가 많이 달리고 요거는 키가 어떻게 하고 하니까 요걸 키가 작은 유전자가 있는 거 그걸 딱 제거를 해버리고 키가 크게 하는 또 키가 작은 것은 큰 것은 키가 작게 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괴물이 되는 거죠. 그걸 소위 키메릭 DNA라고 하잖아.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한다? 주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 기술까지 지금 가 있다. 일명 신의 영역까지 가 있다. 이걸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면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잖아. 아인슈타인 같은. 그 DNA를 어떻게 한다? 예, 정말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유전자하고 브레인 쪽에 관계되는 걸 교체를, 익스체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갈 수 있죠. 그건 생명, 존엄, 윤리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신체도 이렇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고 수명도 수명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살까지 300살까지 사는 사람, 그 뭐 장기가 아주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이런, 그런 거 다 그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거의 다 돼 있어요. 그 생명윤리 존엄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고.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선택해야 하는가는 다 선택의 영역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이런 경우, 병이 든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부위에 오장육부가 육장육부죠. 지금 췌장암은 한번 걸리면 힘들죠. 그러면 폐암, 췌장암 이런 경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돼지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서 사람의 췌장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폐가 만들어지게 해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죠. 되는데 조금 이제 완전히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소위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은 생명윤리나 여러 군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의술, 의료 체계가 앞으로는 그 육장육부 쪽에는 머지않아 뭐 한 50년, 100년 이내에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 걱정 많잖아요, 그죠? 걱정 많은데 한 15년, 20년 안에 완전 정복될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것만 있으면 큰 문제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치료하는데 4천만 원, 6천만 원 드는 거 있죠. 다른 세포는 안 죽이고 암세포만 쫙 중성자 가속기라는 거 들어봤죠.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기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유전자까지 가버렸는데 이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참깨의 기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름 작물로 사용을 했다. 기름 짜는데 그러면 이제 기름 짜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그 이상 사용 용도가 별로 없어. 왜? 다른 작물들이 원체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이 참깨는 수량성이 적어요. 아까 동영상에서는 최대 150, 180kg까지 생산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콩은 400kg 하는데, 배는 600kg, 700kg까지 하는데, 고구마는 1.5톤, 2톤까지 하는데, 감자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분 작물은 수량성이 높죠. 섬유류 작물, 전분 작물은 감자, 고구마, 벼, 보리, 밀, 뭐 이런 애들은 수량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작물은 어때요? 한계가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육종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넘었죠? 넘었는데 3분의 1은 하루에 한 끼도 채 먹기 힘든 상황에 있는 국가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야심차게 하겠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나는 직장 생활 하면서 봉급 받고 그냥 살겠다. 뭐 어느 회사든 뭐 돈만 많이 주면 가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에서는 신품종을 만드는 육종을 하는, 그죠? 그냥 수량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하겠다. 정부 기관에서 하겠다. 그럼 외국계 기관에서 하겠다.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이 딱 한 번 주어지잖아. 그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 윤생 하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보람된 일을 하겠다. 내가 1,000억, 1조 기부하는 것보다 새로운 고구마, 벼, 뭐 감자, 그네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멋진 품종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시바르당 50kg, 30kg 생산하는 걸 나는 500kg, 뭐 5톤을 생산하는 품종을 뭔가 만들어내면
이거는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 인류의 자손만대, 그죠? 식량난을 해결하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품종만 갖고 다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재배법이 또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재배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키우려고 하면은 영양, 양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양분? 그러니까 많이 또 생산되다 보니까 병에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 병을, 발생을 줄이거나 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 개발 또는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량이 많으면 충이 많이 끓죠. 그 충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이 농업은 왜 우리가 스마트란 말을 붙이느냐. 종합과학입니다. 토탈 사이언스입니다. 하나만 그냥 툭 심어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고 육종학을 배우고 토양학, 재배학 다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졸업을 해서 사회인으로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모든 인류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 영어가 안 되면은 길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영어가 되면 길은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시골에 노인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관절 다 베리고 전부 병원에 다 갖다 주죠. 왜 의사가 그만큼, 의사 연봉이 얼마인지 알죠? 왜 그만큼 그래야 되느냐? 너도 나도 자식 놓으면 의대 보내려고 합니다. 의대 보내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병원에 다 가시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스마트하게 참깨를 재배하는 것도 아주 인류에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